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착석해 주시면 각자 자리로 도시락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이 준비되면은 식사를 하시면서 기본 스캔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 스캔 강의는 본회 고문이신 김일봉 내과 김일봉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모임에 오셔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 스캔 강의 세 강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복부, 상복부, 하복부 기본 스캔 강의 우리 회원이신 우리 내과 손준영 원장님이 먼저 강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준영 원장님 박수로 합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일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시작하실 건데 식사하시면서 제가 한 30분 정도 복부, 상복부와 하복부 주로 이제 급여에 저희가 표준 영상으로 잡는 그 위주로 해서 하고 또 조금 피플 같은 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보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놓치실 것 같긴 한데 너무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상복부는 간 담낭, 담도, 췌장, 비장이죠. 초음파 기본 스캔 하시는 거와 또 하복부가 중수, 또 소장, 대장, 서예부, 항문 직장 이렇게 있지만은 다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중수와 소장, 대장을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전에 이제 준비 사항으로 금식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면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금식을 하시고 보통은 이제 밤 12시 이후 금식해서 오전에 검사하시는 게 좋고 껌을 씹거나 흡연을 하면 공기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좀 삼가해야 되고 또 다른 내시경 검사나 이런 게 같이 있을 때는 초음파 검사부터 꼭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컨벡스 프로브를 상복부에서 하게 되는데 담낭을 본다든지 이런 표면의 장기를 볼 때는 리니어 프로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자세는 수파인이 기본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레프트, 데쿠비투스, 라이트도 스프린을 볼 때는 또 필요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하실 때 일단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게 이제 환자를 바로 딱 눕혀서 수파인에서 시작해서 간자역을 보고 그다음에 간혹을 보기 위해서는 좌측 Y로 또 담낭도 보고 마지막에 이제 스프린을 보기 위해서 우측 Y로 이렇게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환자도 편하고요 놓치지 않을 수 있겠고 또 정상 구조 해부학을 알고 또 정상의 초음파 소견을 아셔야 되고 또 병변이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적절한 초음파 기기의 사용법, 조작법을 아셔야 되고 특히 이제 환자 협조를 받아서 호흡을 적당히 흡기와 호기를 반복하면서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되고 포지션을 바꿔가면서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슈도리즘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방향 이상에서 롱지투드나 또는 트랜스버스 그리고 스브코스탈이나 인터코스탈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셔야 되고 그 블라인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또 잘 안 보이거나 이럴 때는 추가 검사를 또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영상 일반일 때는 세 가지가 빠지지만은 보통 일반을 촬영하실 때도 정밀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염 환자에서 정밀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일반으로 청구하시더라도 정밀까지 이렇게 좀 찍는 습관에 들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1번에서 9번까지는 간에 대한 거, 그리고 담낭은 장축 한 가지, 간의 담관, 췌장이 두부와 체부 미부에서 2컷, 그리고 비장 장축 이렇게 14개를 총 촬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이 촬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리버의 아나토미는 일단 8개 이렇게 세그멘트로 나뉘는데 간암 검진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세그멘트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에 세그멘트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이 포탈 베인과 헤파틱 아테리에서 이렇게 8개로 나눠지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미드 헤파틱 베인에 의해서 간 우엽과 자엽이 나눠지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간의 우엽을 엔테리어 세그멘트와 포스트리얼로 나누게 되고요.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미디얼 세그멘트와 레터럴 세그멘트로 간 자엽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포탈 베인에 지나가는 가상의 선으로 수피리얼, 인피리얼 이렇게 나눠서 8개의 분열이 되는데, 프로브를 가지고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은 이 미드 헤파틱 베인, 라이트, 레프트가 모이면서 간의 상부 구역 S2번부터 4번, 8번, 7번을 찾으실 수가 있고, 프로브를 여기서 조금 코스탈에서 세우시게 되면은 이제 포탈 베인의 합류구에서 미상력 S1과 2, 3, 4, 5, 6, 7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셔서 병변이 있는 세그먼트 렌즈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간자엽의 종스캔 이제 첫 번째 스캔이 되겠는데, 환자를 이제 시작할 때 수파인에서 해서 롱지튜드널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에올타 복부 대동맥 앞쪽에 이 식도가 복부 식도가 보이게 되고, 그 앞쪽에 이제 간자엽이 동단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간자엽 후면과 전벽 그리고 끝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은 프로브를 이제 끝까지 슬라이딩 움직이고 또 틸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변연부에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끝부분에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브를 끝까지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심플시스인데 천천히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시면서 변연부 관찰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자엽 헬스캠입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이제 반시계 방향 90도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같은 수파인 포지션에서 간자엽의 횡단상을 찾으실 수 있고, 이 포탈 베인의 umbilical portion 그리고 미디얼 사이드로 향하는 포탈 베인 브랜치 그리고 레터라인 쪽,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호리젠탈 포지션의 포탈 베인까지 해서 이렇게 거꾸로 눕혀놓은 H형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상력도 리가멘트 비거리즘 뒤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실 수 있고, 이때도 이 전벽이나 후벽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이 마진 끝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혹은 이제 간자엽을 스파인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위장관 가스에 의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간호흡을 보실 때 이제 우리가 좌측 Y로 포지션 체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포지션 체인지를 해서 또 이 관자엽을 관찰하시면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엽은 항상 수파인에서만 관찰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안 보일 때는 이제 레프트 레터럴 포지션에서도 한 번 더 관찰하시는 게 병변에 놓치지 않거나 마진을 잘 관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간 무엽의 늑간 스캔이에요. 늑간 스캔은 이제 정밀에서는 간 문맥을 포함하는 것과 또 우간 정맥을 포함하는 데 나눠서 이렇게 찍혀지는데 간 무엽의 이제 우간 문맥을 포함하는 스캔은 보통 앞쪽에서 미들 미들 크라비큘러 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프로브를 인터코스트 스캔을 하면은 좀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라이트 포탈 베인이 엔티리얼, 포스티리얼로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S8번, 5번 그리고 이쪽에 뒤쪽에는 S7번 이렇게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게 돔 쪽이죠. 지금도 시커멓게 잘 안 보이는데 이럴 때는 이제 환자의 협조를 받아서 그냥 정지로만 하지 마시고 보통은 이제 간호흡입할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찍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호흡을 시켜보면은 도움이 잘 나타나요. 너무 흡기를 시게 하면은 이렇게 에어가 또 방해하고 렁에 의해서 또 너무 안 들이마시면 안 보이는데 적당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도움도 나타나고 또 병변도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HBV 환자에서 HCC 이렇게 관찰되는데 적당히 호흡을 시키시는 게 S8번 구역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간 정맥이 보이는 부분에서 늑간 스캔은 프로브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옮기셔서 또 관찰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미들 엑실러리 라인 그쪽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라이트 헤파틱 베인의 전체적인 주행을 관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앞쪽에는 엔트리얼, 뒤쪽에는 포스리얼 세그먼트가 있고 위쪽에 S8번, 7번, 아래쪽에 S5번, 6번 이렇게 관찰해서 간 무엽의 4가지의 세그먼트를 다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프로브를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내리고 또 각도를 줘서 티팅을 시키면은 이렇게 마진이 있는 병변들을 놓치지 않도록 잘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브의 슬라이딩 티팅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5번째로는 우간 하부와 그리고 이제 신장의 종단상 관상면 스캔을 찍게 됩니다. 이때는 아까 전에 어떤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프로브를 좀 더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내려서 이렇게 팁을 관찰하시면 되고 역시 이제 팁 끝까지 병변이 없는지 관찰하시고 간과 또 신장의 에코 밝기 정도를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지션을 이제 보통 늑간 스캔에서는 저는 스파인에서도 관찰해보고 또 잘 안 보이면은 레프트 레터럴 데포비스 바꾸어서 포지션을 이제 인터 코스 스캔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브 코스 스캔을 할 때는 이제 좌측 Y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브 코스 스캔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스브 코스 스캔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프로브를 조금 더 위쪽으로 향하게 하면은 이 헤파틱 베인의 3개의 브랜치, 미들, 레프트, 라이트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S7번, 8번, 4번, 2번 이런 것들이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브를 조금 세우게 되면은 이제 라이트, 레프트의 포탈 베인 합류부를 관찰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앞쪽에 S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또 관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표준 영상은 작지만은 프로브를 최대한 위로 또 아래로 내려서 끝까지 역시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 무엽의 상부는 이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해야 좀 더 좋고 프로브를 최대한 늑간에 밀착시켜서 상부로 이렇게 향하게 하면은 메이저 베슬이 나타나지 않는 도움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간이 안 보이는 부위에서 시작해서 전체 세우면서 관찰하는데요.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관찰하셔야지 끝까지 볼 수 있고 지금은 도움은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게 키드니까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관찰하시게 되면은
아주 위쪽에 있는 이렇게 해만주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은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도저히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버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경우, 다이아프람이 위로 엘리베이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숨 코스탈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이제 압박을 하고 숨을 들여 마셔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제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인터코스탈 스캐너를 통해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여러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또 호흡을 적당히 시키면서 이렇게 립에 물론 가려지지만은 여러 부위에서 이렇게 관찰하면은 그나마 놓치지 않고 많은 부위를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이렇게밖에 관찰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간우엽의 행스캔은 이제 그룹으로 조금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역시 또 컴프레션의 만회해야 이 마질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략 그냥 했을 때는 이 렁에 의해서 가려져서 간우엽의 변형구가 거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에 뭐 무슨 훈련인지 알 수가 없는데 컴프레션을 하시고 또 호흡을 들어마시게 하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마진이 잘 나타나고 없었던 안 보였던 이제 큰 난동이 여러 개 관찰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하실 때 그냥 호흡을 들어마신 상태로 보는 게 좋은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배에 이제 힘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또 압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먼저 컴프레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숨을 들어 마시게 하면은 조금 더 용이하게 마진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표준 영상 잠깐 말씀드렸고, 담낭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담낭의 장축상을 관찰하라고 되어 있는데, 담낭의 장축상은 사실 여러 방법으로 찍을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수파인, 보통은 이제 좌측 Y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우측 늑간 하에서 종스캔이나 오블릭 스캔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담낭의 경부에서부터 체부 또 담낭의 푼두스 저부까지 이렇게 장축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서 이제 피팅을 하거나 해서 끝에서 끝까지 특히 이제 안 보이는 저부라든지 경부를 잘 관찰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표준 영상은 그렇지만은 기본 스캐너로는 그 한 가지가 아니고 아까 보셨던 마지막에 있었던 롱지튜드나 오블릭 스캔도 있지만은 인터코스탈로 해갖고 담낭 쪽 또 장축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스브코스탈로도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단축상은 트랜스버스 스캔을 통해서 또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표면의 병변은 또는 푼두스 병변은 복벽에 가깝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브도 관찰하실 수 있고, 자세도 스파인이나 레프트 데쿠비스가 기본이지만은 간혹 이제 스톤의 움직임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또 라이트 데쿠비스 포지션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오블릭 스캔을 말씀드렸고, 인터코스탈 스캔을 통해서도 이렇게 담낭의 장축상을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담낭의 넥 경부 부위를 좀 더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푼두스는 이 복벽의 허상에 의해서 잘 안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스브코스탈 스캔을 하면은 또 이 담낭의 체부와 상대적으로 이 담낭의 저부 푼두스 부위를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버스 스캔을 통해서도 담낭을 숏 엑시스로 해서 담낭 안에 작은 운동이라든지 담낭 주위의 병변 이런 것들을 같이 관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체인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담낭의 좌측 Y로 이렇게 보게 되죠. 언뜻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도 보이고, 이쪽에는 아티팩트인지 병변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스플린을 볼 때 우측 Y로 돌려서 보기 때문에 그때 스플린을 보고 나서
다시 담낭을 좀 관찰해 보면은 아까 전에 이쪽에 있었던 게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 다시 또 돌려서 이제 스플린을 관찰하고 한참 있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우측 와이로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담낭을 보실 때도 포지션 체인지 하시는 게 또 특히 담석이 의심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비스톤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리니어 프로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표면에 특히 이제 폰드스의 경우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복벽에 의한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저부를 볼 때는 저부에 이상이 좀 의심되거나 할 때는 리니어 프로를 보게 되면은 벽에 이렇게 이레귤러한 시크닝이 보여서 관찰이 용이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폰도스에 생긴 GB 캔서 케이스가 수술을 통해서 진단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에 병변이 의심되면 리니어로 바꾸는 방법도 도움이 되겠고 작은 이런 이제 폴립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바디 쪽에 폴립이 보이고 아래쪽에 넥 쪽에도 어떤 병변이 보여서 이게 뭐 슬릿인지 스톤인지 또 의심되지만은 이렇게 항상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나중에 또 후회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움직여 보니까 안 움직여서 CT를 찍었는데 이렇게 이넨스가 되고 있는 GB 캔서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뭐 추가 검사나 워크업을 안 하고 나중에 뭐 6개월이도 다시 해보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GB는 굉장히 벽이 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레스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솔리트리 세사의 폴립이 관찰될 때는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GB 캔서 진행됐습니다. 이제 담낭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담관은 역시 촬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표준 영상이 간의 담관의 종 스캔을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역시 뭐 보통 수파인보다는 그 좌측 와이로에서 많이 찍게 되고 서브포스타에서 뭐 올리기나 또는 스톤 스캔을 하게 되는데 이 포탈빈 앞쪽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의 단면이 보이게 되고 그 보통 앞쪽으로 이렇게 간의 담관, 근위부, 원위부 이렇게 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아주 좋은 영상은 아닌데 진장이 다 보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간혹은 이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한 15% 정도에서는 이 바이덕트보다 더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관의 기본 스캔도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라이트 인트리어 오블리기나 롱트리어 스캔을 통해서 간의 담관의 종단상을 찍는 게 표준 영상이겠지만은 이 간내 담관은 또 트랜스버스 스캔이나 인터코스탈 스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캔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보통 컴백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노멀 그 다이아메트를 이제 아셔야지 병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인트라헤파틱 바이덕트는 보통 퍼스트 브랜치는 2mm, 세컨드 2mm 이내인데 이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 이스트라헤파틱 덕트는 프록시말이 5, 디스탈이 6, 그리고 노인에서는 8, 콜레시스텍토미를 했는 경우는 1cm 정도까지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콜레시스텍토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1cm이 혹시 넘으면 병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케이스를 보시면은 75세 남자로 이제 담낭 지체 수술을 했는데 바이덕트가 뭐 1.6cm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막고 있는 병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초적 관찰보다는 추가 검사를 하는 게 더 좋으시고 CT를 찍었는데도 특별히 병변이 안 나와서 뭐 전원에서 ERCP를 통해서 앰플라고 파트 캔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보다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면 항상 추가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췌장은 두 가지 커트를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췌장 두부의 스캔 그리고 미부의 체부와 미부의 스캔인데 두부의 스캔은 보통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표준 영상일 때 바디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데요. 일단 약간 우측으로 해서 아래로 내리면은 두부의 스캔을 하실 수가 있고 이때는 이제 디스탈 CBD, 팬크레스 안에 CBD와 또
기술 주변에 아트리가 앞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보이게 되고 이쪽이 헤드 그리고 SMV 앞쪽인데 뒤쪽이 임신에서 프로세서 이런 것들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를 조금 더 안쪽으로 가운데 쪽 이렇게 하게 되면 바디가 이제 오일트 앞에 이건 SMA가 되고 보이게 되고 테일도 같이 관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찍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트랜스버스 콜론이라든지 스토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컴프레셔닝이나 호흡도 시키고 또는 이제 물을 정안되면은 자부시게 하고 좀 찍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테일은 좌측 위쪽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를 약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테일을 조금 더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의 기본 스캔도 방금 보여드렸던 트랜스버스 스캔이지만은 롱지튜드 스캔도 같이 하시는 게 좋고 또 이부를 보기 위해서는 인터코스탈 스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복되는 거라서 이 헤드로 찍는 거 그리고 트랜스버스 스캔을 바디에서 볼 때는 위쪽 컷에서 보면은 시력 아트리와 스프링 아트리가 나오는 이런 레벨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내리게 되면은 이제 스프링 베인의 앞쪽으로 바디, 테일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일을 관찰할 때는 조금 반시계 방향을 보시면 잘 보일 수가 있고 시간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지튜드 스캔도 같이 하셔서 이 SMV 레벨, A 레벨에서 이렇게 바디 또 헤드, 넥 이런 쪽으로 관찰을 같이 하시면 좋고 인터포스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스플린을 윈도로 해서 이 스프링 베인 앞쪽에 있는 테일을 이렇게 관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장의 장축 스캔이죠. 그러니까 이제 맨 인터코스트 스캔을 레포트 쪽에서 하는데 펜크라스 테일은 펜크라스 위주로 보는 거고 비장을 찍을 때는 비장의 최대한 장축을 잡아서 이 문부 비장문 하일룸이 보이는 쪽에서 잡아서 장경을 이렇게 재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일 때는 호흡을 동반해서 내쉬거나 들어 마실 경우에도 잘 보일 수 있고 또 조금 앞쪽이나 뒤쪽 이렇게 프로브를 옮겨가면서 보시면은 관찰이 잘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스프링 인덱스는 이제 그 장경과 장경의 곱한 값이 40까지가 정상이 되겠고요. 이거는 영상인데 스플레인 메가니가 있고 또 여기 엑스레이 스플레인이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드러났습니다. 스플레인 인덱스가 이거는 109까지 나와서 굉장히 스플레인 메가니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복부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5분 인저리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스캔으로 보는 9가지의 간이고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간회의 기본 스캔으로 이렇게 14가지를 잡으시고 또 추가로 놓치지 않게 여러 커트를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은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하복부는 이제 충수와 소장 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하복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충수, 소장, 대장, 세부, 직장암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고 표준 영상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수는 상행일장의 횡 스캔, 종 스캔, 또 충수의 장축 스캔, 횡축 스캔이고 소장, 대장, 세부, 직장, 항문에도 표준 영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영상의 충수를 찍으실 때는 상행일장의 횡 스캔, 종 스캔, 충수, 장축, 횡축 있는데 충수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도저히 못 찾는 경우에는 그냥 맹장의 말단부 스캔을 하시면 되고 김재영 원장님이 만든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상해입장의 횡 스캔, 그리고 하우스탈 마킹이 보이는 종 스캔, 그리고 충수의 장축 스캔, 소아스머스 앞쪽으로 이렇게 주행돼서 일약 아트리 지나서 끝나는 충수의 장축 스캔 보이고 다시 횡축 스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전벽과 후벽 이렇게 제기되면은 장경을 재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충수 관찰 안 되면은 이 식품의 끝부분 맹장의 말단부 스캔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충수 초음파 아까 실습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상위결장의 횡단과 종단으로 해서 관찰해서 식품이 끝나는 부위를 찾고 식품에서 이제 그 위쪽으로 위치하는 횡령판을 찾고 나서 횡령판을 찾았을 때 이시암 하방의 충수 기시부를 찾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프로그램 움직이면서 중수의 주행을 찾으시면 되고 중수가 관찰되면은 장치과 형축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터미널 이음이고 여기 IC밸브죠. IC밸브에서 아래쪽으로 ECM 정도 이 중수 기시보는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반대쪽에 붙어 있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요 부위를 찾는 게 거의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그 IC밸브 레벨 아래쪽에 시큼의 오리피스 부분을 찾으셨다면 이제 주행을 찾으셔야 되겠죠. 결국은 대략 뭐 여기 프리일리아, 포스트일리아, 서브시칼, 펠빅, 레트로시칼, 파라콜 이렇게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거의 3가지 정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은 프로브를 미디알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프리일리아인지 포스트일리아인지 펠빅이인지 찾으시면 되고 그쪽에서 없으면은 혹시 바깥쪽으로 돌아서 뒤쪽으로 가는지 쪽에 레트럴 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여기를 찾는 방법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포지션을 이제 좌측 와이로 해서 또 레트로 시카를 롱지튜드나 스캔해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3가지 세 번째로 이 서브 시칼 아래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프로그를 쭉 밑으로 내리거나 롱지튜드 스캔을 통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중수가 없는지 이렇게 3가지 정도 방향에서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디가 있을까?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터미널 이름과 겹쳐서 있든지 식품 뒤쪽에 숨어 있든지 해갖고 도저히 안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다 찾아서 없다면은 중수 염원이 일단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중수의 주행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게 중국에서 만든 논문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찾아보니까 좀 잘 돼 있어서 교재에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레트로 일리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주행하겠죠. 여기가 오리피스가 되고 소아스머스 앞쪽으로 이렇게 중수가 진행되게 되고 앞쪽에는 터미널 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중수의 오리피스에서 내측으로 진행하면서 보시면 되고 프리일리알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복벽 바로 앞에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행을 좀 찾기는 힘들고 이렇게 단면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또 일리움하고 이렇게 겹쳐서 나와서 좀 찾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레트로시칼은 좌측 Y로 해서 롱지튜드 스캔을 하면은 베이스에서부터 TV 이렇게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걸 찾으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쿰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는 서브시칼 타입인 경우에는 이 시쿰 베이스와 전벽, 목벽과 뒤에 소아스 머슬이 만나는 이렇게 트라이앵글 에어리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롱지튜드 스캔을 하면은 이렇게 단면이 관찰되게 되고 또 거기서 조금 각도를 주게 되면 이렇게 중수의 장축상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해보니까 이런 서브시칼 타입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포스트 리얼이나 레트로 시칼을 많이 찾으시는데 못 찾으시면은 서브시칼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시쿰이 되고 터미널 이음과 소화성 머슬이고 이게 어펜딕스에 기슈가 보이는데 안쪽으로 주행이 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끝나고 이대가 아트리가 있고 이쪽에는 없죠. 그래서 이게 롱지튜드 스캔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시쿰의 베이스가 되고 이 전체적인 전벽과 소화성 머슬 사이에 어펜딕스의 종단상이 장축상이 이렇게 잘 관찰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분전이 좀 차이 나는 거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서브시칼 타입이 꽤 관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이제 찾는 방법은 컴프레션을 적당히 해서 많이 하면은 이제 이 소화관이 달아나게 되고 너무 적게 하게 되면은 터미널이 방해하기 때문에 적당히 컴프레션과 또 디컴프레션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어펜딕스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시면 되고 포지션도 이렇게 비만하거나 프레그넌시도 레트로 시칼일 때는 이 레프트 데코비투스에서 관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상 중수의 소견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어펜디사이티스의 소견도 6mm 이상이 이런 여러 가지 소견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염의 초음파 소견을 교재에 써놨습니다. 판독 소견서에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지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참고해 보면 중수의 직경 관찰될 때는 시로자 바깥에서 이렇게 재시면 되고 6mm가 넘으면 어펜디사이티스 장벽의 비후 3mm가 넘으면 어펜디사이티스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계 유무도 이렇게 있으면은 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펜디스 물표실이 되겠고 이거는 로그레이드 뮤션 네오플라즘에서 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종계를 형성하는 모양이 되겠고 충수석이 있을 때 이제 충수염이 한 가지 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충수석이 이 프록시마의 파트에 보여서 어펜디사이티스가 왔는 경우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가운데에 있으면은 프록시마 쪽은 정상으로 어펜디스가 보이고 뒤쪽에만 이제 어펜디사이티스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팁까지 어펜디스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퍼포레이션이 되면은 주위에 이제 액체 저주와 농양이 생기게 되고요. 또 주위에 어펜디스 주위에 폐쇄 덴시티가 이렇게 굉장히 증가되는 게 어펜디사이티스의 소견이 되겠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장 대장의 표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커트를 찍게 되는데 요거보다도 마지막에 요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복부에서 장각막 스캔 SMA와 SMV가 보이는 부위를 이쪽에서 이제 찍게 되고요. 보통 이제 팬크라스 바디를 찍는 정도로 해서 관찰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IC밸브를 행행판 우하 복부에서 찍으시면 되고, 이제 3-1번이나 3-2번을 뭐 둘 다 찍으셔도 되고 하나만 찍으셔도 되는데 우하부 스캔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이나 대장, 소관이 들어가는 스캔을 우하부에서 찍게 되면은 상행결장이라든지 이 3-2는 회장, 미디움을 찍으실 수가 있겠고, 우상복부에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은 횡행결장을 보실 수가 있고, 좌상복부에서는 이제 엄지선에서 스캔을 통해서 디센딩을 찾게 되는데 이 A 콜론보다는 D 콜론이 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실 때는 조금 옆구리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더 관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좌복부에서 이제 행스캔을 통해서 시그모이드 콜론 이렇게 찍으시면은 표준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 대장 존파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소견을 있으면 판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벽의 유무 이런 거는 이제 IC밸브 쪽이 두꺼워지는 이오시사이티스, 시칼 다이버티큘라이티스에서 대장벽이 두꺼워지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동계는 콜론 캔서, 슈더 키드니 사인이 보이는 어센딩 콜론의 증상, 그리고 림프제 비대가 있으면 또 역시 기입하게 되겠습니다. 메센트리 림프 아데나이티스 소견이고, 복수 이거는 이제 팬크라사이티스 컴플리케이션으로 좌측하고 좌복부에 복수가 생긴 경우 이런 등등의 소견이 있으면은 이제 판독 소견서에 기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번 강의는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새로 이노베이션도 하고 새로운 걸 많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시는 분이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이 좋은 강의를 어디 뭐 동영상을 어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식사하시면서 몸 받는 걸 유튜브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금융봉에 들어가시면 보시면 오늘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다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또 명강의를 기대해 주시고 경북 갑상선과 동맥 우리 소변내과의 배교환 원장님 강의 부탁합니다. 박수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갑상선과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갑상선 그리고 림프절, 경동맥의 구조와 스캔 순서 그리고 관찰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과 경동맥 초음파는 아시다시피 어깨 뒤쪽으로 베개나 이런 걸 받쳐서 넥을 익스텐션 시켜서 하거나
때로는 뭐 치과의자나 이발소 의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기 익스텐션 되도록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브는 7에서 15MHz 정도의 리니어 트랜스듀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은 슈퍼피셜한 장기이기 때문에 프로브를 갖다 대면 바로 이런 구조물이 잘 보입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드리면 중간에 트라키아가 있고 그 앞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롭이 있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레프트 쪽으로는 뒤쪽에 에스파구스가 있고 그 양옆으로는 카로티드 아테리가 보이고 그 앞으로 스트랩 머슬, 뒤쪽으로는 롱구스 콜라이 머슬이 이렇게 쉽게 관찰이 됩니다. 갑상선을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 스무스 쪽의 두께입니다. 보통 5mm 이상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쪽 레프트, 라이트 롭의 두께는 15, 남편 한 20 정도 이상이면 두꺼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캔 순서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무스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라이트 롭에 트랜스버스 사지탈 스캔을 합니다. 그 다음 레프트 트랜스버스 사지탈, 그 다음 도플러로 바스큘라리티를 관찰을 하고 그 다음 주위 림프노드를 레벨별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을 본다고 해서 갑상선만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턱 아래쪽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스프라스터널러치까지 쭉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턱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턱 베이스가 보이고 그 양옆으로 서브링귀얼 글랜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림프노드 나누는 랜드마크인 하이오이드 본이 이렇게 고에코의 선상 구조물로 관찰이 되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사이로이드 카틀리지가 보이고 더 내려오면 말발굽 모양의 아이소이크한 구조물인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면 턱 아래 턱 베이스가 있고 하이오이드 본,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카틀리지, 그리고 말발굽 모양의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관찰되면 그 다음으로 바로 사이로이드 스무스가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한번 쭉 관찰하시면 되고 사이로이드는 지금 급여화돼서 급여화 사진 어떻게 남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이 스무스에서 사진을 한 장 남기고 그 라이트 롭에 트랜스버스 사지탈 스캔에서 한 장씩 남기고 레프트 롭도 이렇게 한 장씩 2장을 해서 총 갑상선은 5장을 남깁니다. 그리고 중심 경부에 보통 림프노드 레벨 6 부분에서 한 장을 남기고 그리고 카로티드 아테리 바깥쪽 SCM 쪽이 주글라 체인인데 그쪽에서 라이트, 레프트, 서비컬 림프노드에서 한 장씩 해서 총 8장의 사진을 남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변이 있으면은 그 병변에 트랜스버스 사지탈 스캔에서 크기 측정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3장의 사진을 각각 더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림프노드 같은 경우는 레벨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어떤 랜드마크와 레벨 나누는 포인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일단 하이오이드 본과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카로티드 아테리 그리고 SCM 트라페티우스 머슬이 있습니다. 먼저 하이오이드 본과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중요한데 보시면은 하이오이드 본을 기준으로 해서 레벨 1과 레벨 6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카로티드 아테리 안쪽이 이제 센트럴 컴파트먼트로 레벨 1, 6, 7이 있고 이 바깥쪽이 서비컬 림프노드로 2, 3,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코이드 카틀리지는 레벨 3와 레벨 4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레벨 5A와 5B로 나누게 되는데 보시면은 하이오이드 본하고 같은 레벨이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되겠고 크리코이드 카틀리지하고 같은 레벨이 카로티드 아테리와 오모 하이오이드 머슬이 크로스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오이드 본이나 카로티드 아테리가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1과 6 그리고 2와 3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크리코이드 카틀리지와 카로티드 아테리 오모 하이오이드 머슬 크로스되는 부분이 레벨 3와 레벨 4, 레벨 5A와 레벨 5B가 나누어집니다. 오모 하이오이드 머슬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보시면 카로티드 아테리, 인터널 카로티드,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하이오이드 레벨이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중심부에서 이런 머슬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카로티드 아테리하고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 부분이 크리코이드 카틀리지하고 같이 만나는 부분이고 이 머슬이 오모 하이오이드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상선은 한국 초음파학회나 임상 초음파학회에 업로드된 이런 판독지를 이용해서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관찰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말리그넌트를 어느 정도 시사한 노드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스탬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 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게 솔리드, 하이포, 에코이한 노들인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말그넌트를 시사하는 서스피셔스 피처가 있는지, 즉 마이크로 칼시테이션, 또 이제 노들의 방향이 폴로된 논 패러렐 오리엔테이션인지, 그리고 마진이 마이크로 로블레이티드인지 스플레이티드 마진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보통 1cm 이상이면은 CNL을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1cm 미만이라도 익스트라사이로이드 익스텐션이 의심되거나 서베이클 림프노드 메타가 의심되거나 디스턴트 메타가 의심될 때는 이거보다 작은 5mm 정도에서도 FNL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동맥 초음파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우리 내과 외래에서는 주로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자 있거나 뇌혈관 질환으로 조기 사망의 가족력이 있는 이런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쯤 스크리닝 검사처럼 시행을 해볼 만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경동맥은 다른 동맥들과 달리 피부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베슬의 월을 잘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서 주로 관찰하는 포인트가 IMT, 중막 내막 두께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그리고 플라크가 있는지요. 그리고 플라크가 있으면은 그 플라크에 인해서 협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IMT, 플라크, 그리고 스테노시스 정도를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관찰하는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해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올타에서 우측은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가 올라가서 이게 서클레안 아테리와 카로티드 아테리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로티드 아테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ICA와 ECA로 나누어지는 이런 벌브, 그리고 ICA의 프록시멀 포션에서 아테로마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주로 관찰을 하시면 되겠고, 또 벌테브럴 아테리라고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 올라가는 아테리도 있는데 이 부분도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할 때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방법은 SCM을 기준으로 FCCM 앞쪽에서 어프로치하는 안테리어, 그리고 SCM에서 어프로치하는 라테럴 어프로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보기는 쉬운데 만디블 앵글에 프로브가 걸려서 더 디스탈까지 못 보거나 목이 짧은 분들은 IC와 ECA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SCM 뒤쪽에서 어프로치하는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디스탈까지 볼 수가 있고, 이런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는 앞쪽에 주글라 베인을 음량창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이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을 하면 먼저 가장 프록시멀 쪽에서 서클레아비안 아테리에 포스테리어에 아테로마가 있는지 보고, 여기서 CCA, 카로티드 아테리가 분지됩니다. 그래서 카로티드 아테리를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좀 더 디스탈 쪽으로 쭉 관찰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게 넓어지는 벌브가 나오게 되고, 벌브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ICA와 ECA로 나누어집니다. 요즘 B모드가 좋기 때문에 이런 B모드 상에서도 아테로마가 있는지 잘 관찰을 하실 수 있겠고, 트랜스버스 스캔을 다 했으면 이제 롱지튜디널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프록시멀 쪽에서 디스탈 쪽으로 CCA를 관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벌브가 나오게 되면 ICA와 ECA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ICA가 바깥쪽에 있고 ECA가 안쪽에 있는데, 프로브를 벌브를 기준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피봇해서 돌리면은 ICA를 볼 수가 있고, 안쪽으로 살짝 돌리면은 ECA가 보입니다. 아니면 틸팅을 하거나 해서 ICA와 ECA를 관찰을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게 되면 ICA와 ECA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보통 ICA는 좀 더 굵고 ECA는 좀 더 가늡니다. 그리고 ICA 위치가 좀 더 바깥쪽 포스테리어 쪽에 있고 ECA가 안테리어 메디알 쪽에 위치하므로 그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보이는 튜닝 포크 바이피케이션도 한 15%에서 20% 정도 보이는데, 대부분 이렇게 따로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테블 아테리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테블 아테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카로티드 아테리를 이렇게 잘 노출한 다음에 프로브를 갖다 대고 프로브를 이렇게 틸팅을 바깥쪽을 향하게 틸팅을 하게 되면은 벌테블 아테리가 보입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보이고 틸팅을 해서 바깥쪽을 향하게 되면 여기 벌테브라 바디와 바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사이로 이렇게 벌테블 아테리가 관찰되게 됩니다. 이건 실습하실 때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횡단상으로 해서 카로티드 아테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혈관이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벌테브라 아테리 뒤쪽에 있고, 앞쪽에 있는 게 벌테브라 베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테브라 아테리를 가운데 놓고 로테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벌테브랄 아테리를 롱기튜디널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서클레안 아테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꽉 막히면 이런 스테노시스가 심하게 생기게 되면 이런 벌테브랄 아테리의 혈류 방향이 반대로 되는 서클리비안 스틸 신드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위험 요인이 많고 디지니스를 호소하는 올드에이지 환자들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혈관을 B모드로 봤으면 우리가 도플러를 보고 또 펄스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해서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해서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분에서 협착 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아주겠습니다. 보통 펄스웨이브 도플러를 시행을 하면은 이런 식의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파형이 나옵니다. 이런 파형도 ECA와 ICA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펄스웨이브 도플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 중간에 보이는 샘플 박스를 혈관 가운데 딱 위치를 시키고 이 도플러 앵글의 인디케이터의 방향을 혈관 방향과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빔의 방향과 이런 도플러 앵글 인디케이터의 방향이 각도가 60도를 넘지 않도록 위치시키면 정확한 혈류의 속도를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ECA와 ICA에서 펄스웨이브 도플러를 해보면은 ECA는 우리 몸의 사이로이드라든지 목 쪽에 머슬 쪽으로 가는 그런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톨릭 피크가 높고 다이스톨릭이 낮은 이런 샤프하고 내려오는 시스톨릭 피크를 가지는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되겠고, ICA는 브랜치도 없고 저항도 적고 또 다이스톨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브로드 시스톨릭 피크를 가지는 이런 파형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를 할 때 관찰을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MT나 또 플라크가 있는지, 그리고 플라크에서 스테노시스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IMT는 최근에는 많이 의미가 좀 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IMT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다면 우리가 리스크 팩터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관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혈관을 끝과 끝쪽이 이렇게 어네이코익하게 오픈되도록 노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혈관의 이쪽이 리어 그리고 파울인데 주로 파울 쪽에서 아티피크가 적기 때문에 IMT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위치하는 부분은 CC의 벌그 비슷한 ECM 정도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바깥쪽이 이제 인티마, 그리고 까만 게 미디아, 그 다음 오토베티티아인데 인티마와 미디아의 두께를 측정을 해서 대략 1mm 넘게 되면은 좀 두꺼워져 있고 시비의 리스크가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에서 이렇게 플라크를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플라크의 정의는 주변보다 0.5mm 이상 두껍거나 IMT가 1.5mm 이상이거나 주변의 IMT 밸류보다 50% 이상 두꺼운 경우에 플라크라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크를 관찰을 하게 되면 이 플라크가 어떤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모양이 스테이블한 플라크와 언스테이블한 플라크를 좀 구분을 해서 위험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크가 발견됐을 때 이게 아이소에코이거나 또 내부가 호모지니어스하거나 또 이렇게 석회가 다 돼 있으면은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좀 적은 스테이블한 플라크이고, 내부가 좀 이렇게 저에코 영역도 있고 헤테로지니어스하거나 전체적으로 하이포 에코이거나, 그리고 내부에 어서레이티드 된 이런 건 도플러를 띄워봐야 보이는데, 어서레이티드 된 이런 플라크는 언스테이블 플라크로 일단 시비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스타틴 세라피와 안티플레이티드 세라피를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크가 있는 곳에서 스테노시스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측정하는 방법은 뭐 ECS 유럽에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북미에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방법은 뭐 간단하게 ECST 방법은 이 협착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원래 혈관의 너비에서 남은 혈관의 너비를 이제 스테노시스 정도로 보는 것이고, 이런 나세트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노시스가 생기면 파지티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혈관이 이렇게 딜라테이션 돼서 이거를 보상하려는 소변이 나오는데, 원래 너비를 이 부분에서 재면 좀 더 원래 혈관이 더 큰 걸로 돼서 더 협착이 많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뒤쪽에 정상적인 혈관의 너비를 원래 혈관의 너비로 두고 남은 혈관의 너비를 지금 남은 혈관으로 보고 해서 스테노시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실제적인 스테노시스를 더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테노시스를 측정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스테노시스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스테노시스가 항상 이렇게
전형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스테노시스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거나 내부가 일레귤러한 이런 식으로 스테노시스가 있게 되면 스테노시스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펄스 웨이블 도플러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이용해서 스테노시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론적인 배경은 스테노시스가 진행함에 따라서 플로우 벨로시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0% 이상 스테노시스가 진행되게 되면 플로우 벨로시티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게 되고 80% 이상 더 많은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플로우 벨로시티가 다시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적으로 대략 한 50% 이상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분에서 측정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측정을 해서 그 스테노시스 있는 부분에 PSV가 125 이상이면은 한 50% 이상 스테노시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30 정도로 아주 많이 증가되어 있으면은 70% 이상의 심한 스테노시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신경과나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에 리퍼를 해서 다른 시술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컨설트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스테노시스 있는 부분에서 잘 기억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상선을 볼 때는 갑상선만 보는 게 아니라 통 베이스부터 하이오이드 본 사이로이드 카틀리지, 크리포이드 카틀리지까지 보고 사이로이드를 관찰을 하고 사이로이드 관찰했을 때는 이렇게 굴벼에서 인정한 8가지 사진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림프노드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거를 나누는 레벨인 하이오이드 본, 크리포이드 카틀리지, 카로티드 악테리 등을 이용을 해서 레벨을 구분할 줄 아는 방법을 습득하시면 되겠고 카로티드 아테리 같은 경우는 IMT를 측정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플라크가 있는 경우에는 언스테이블한 플라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스테노시스가 심한 경우에는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를 이용을 해서 스테노시스를 측정하는 것까지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에 여러분 다음 강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초음파 기본 뷰 건물 경제 연합회의 이수연 원장의 맹강사를 박수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심장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여 심장 초음파의 급여 산정 기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 페인이나 디스니아 등의 심장 질환이 의심돼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급여 심장 초음파가 가능하겠고요. 신부전 환자나 급성 심근경색 환자 등 비질환자에 있어서 애뉴 팔로우를 위해서도 심장 초음파 급여로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 기준 이외에는 본인보다 80%가 원칙이기는 하고요. 환자는 건강한데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검진 목적이나 단순 프리오피 에코의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과 환자 동의서가 있다는 하에 비급여로 청구하시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외래에서 체스트 페인, 디스니아 등의 환자 증상이 있어서 아마 심장질환 워크업을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때도 급여 심장 초음파 청구가 가능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여 심장 초음파의 종류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일반, 전문이 있겠고요. 일단 단순 경유부 심장 초음파 표준 영상은 M모드와 2D를 통해서 심장 박출률을 구하거나 심장의 삼출률의 유무와 양을 기술하는 목적이 있겠고 필요로 하는 비율은 좌심실과 우심실의 영상을 획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2개 이상 윈도우에서 5개 이상의 영상을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경유부 심장 초음파 표준 영상은 이제 M모드 2D로서 4개의 챔버와 4개의 밸브 그리고 RBC, 에오타의 영상 획득하시면 되겠는데 심장의 수축력과 좌심실 직경과 두께, 좌심방의 크기나 대동맥 직경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수출하는 정보는 좌심실 수축 기능과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티 티슈 도플러를 통해서 이완 기능의 평가 그리고 콜로노플 영상을 통해서 밸브의 정성적인 평가 이 3가지를 충족하시고 표준 영상 10장 이상을 획득하시면 일반 경유부 심장 초음파를 청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은요, 일반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리저널 월모션 업노말티가 있을 때 줌을 이용을 해서 그 리저널 월모션 업노말티를 평가를 하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과 3D, 그리고 밸뉈러 하트 디지즈가 있을 때 정성적 평가를 넘어서 퀀티피케이션, 정량적 평가까지 파라미터를 기입을 하시게 되면은 전문 경영부 심장 초음파 표준 영상을 획득하시고 청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심장 초음파의 뷰는 이게 세 가지 플레인이 있겠습니다. 파라스라 롱 엑시스 뷰, 심장의 장축을 보는 영상이 있겠고, 이것을 90도 틀어서 숏 엑시스를 보는 파라스라 숏 엑시스 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픽할 뷰, 에이픽스에서 베이잘 쪽으로 이제 심장의 코로널 섹션으로 보는 에이픽할 뷰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 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5장 이상의 뷰를 획득한 경우에 단순 심장 초음파 청구를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더불어서 컬러 도플러와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티, 스티치 도플러 이 영상을 포함하여서 10장 이상을 획득하시면 일반 초음파 청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핸즈온에서 조금 또 공략해 보아야 할 영상이요. 파라스라 용 엑시스 뷰의 표준 영상과 함께 파라스라 숏 엑시스 뷰에서 에로틱 밸브와 그리고 마이트럴 밸브, 파필라리 머슬과 에이펙스 이렇게 네 가지 레벨에서의 이제 영상을 획득해 보시는 거를 공략해 볼 거고요. 에이픽할 뷰에서는 스탠다드한 뷰인 4챔버 뷰,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5챔버 뷰와 2챔버, 3챔버 뷰, 요 4가지를 영상 한번 획득해보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신다면 컬러 도플러와 마이트럴 인플로 벨로시 티슈 도플러까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라스라 롱 엑시스 뷰 이 부분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인디케이터의 위치는 환자의 라이트 엑실라 방향을 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빔의 위치는요, 레프트 스터럴 보더 쪽, 그리고 리플의 약간 이쪽에 두 번째나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의 프로브를 갖다 대시고 적절한 앵귤레이션과 틸팅을 통해서 이렇게 장축의 영상을 획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구조물이 여기가 LA, LV, 그리고 에오틱 밸브가 되겠고, 영상은 이렇게 획득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파라스라 롱 엑시스 뷰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브의 위치는 두 번째나 네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두시면 되겠고요. 스터넘의 레프트 보드에 가까이 위치를 해주시고, 인디케이터의 방향 환자의 라이트 엑실라 방향으로 기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파라스라 롱 엑시스 뷰 표준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측정하시는 파라미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엠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디멘전 측정을 해보는 거죠. 아우타와 그리고 LA 디멘전과 그리고 중요한 LV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LV 디멘전 측정하는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겠는데, 이게 LV 이젝션 프랙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수적으로 좀 값을 추측해 줄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이제 커서의 위치를 마이트럴 밸브의 팁, 그리고 코드가 앵커되는 부위에 두시게 되면요, 이렇게 엠보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렇게 엠보드 영상을 획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LV의 가장 늘어난 엔드 다이아스톨 페이지와 그리고 LV의 가장 좁아진 엔드 시스톨 페이지 때 이때 값을 각각 추출하시게 되면 알아서 LV 이젝션 프랙션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요, 이렇게 라이트 벤트리클이나 레프트 벤트리클의 그 트라베큘러나 파필라리 머슬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이오카디움을 측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파라스라 숏 엑시스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파라스라 롱 엑시스에서요, 인디케이터 위치를 반대쪽 레프트 엑실라 쪽으로 90도 정도 로테이션 시켜주시고 적절한 틸팅을 통해서 이렇게 숏 엑시스 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이게 미드 벤트리큘러 레벨 파필라리 머슬이 있는 레벨입니다. 이 동그란 부분이 바로 LV가 될 거고요. 이렇게 반달 모양이 바로 RV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파라스트라 숏 엑시스 뷰에서 네 가지 레벨의 뷰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에오틱과 마이트럴 밸브 레벨 그리고 미드 벤트리큘라 레벨과 에이펙스 레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LV가 동그랗게 도넛 쉐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에오틱 밸브 레벨을 보시게 되면은요, 에오틱 밸브가 이렇게 세 가지 커습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있는 게 바로 LA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게 RA 그리고 커스피드 밸브 앞쪽으로 RVOT와 플로릭 아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컬러 도프를 갖다 대셔서 AR이 있는지 TR이 있는지 그리고 PR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VST가 있는지 여기서 평가를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브를 조금 더 밑으로 틸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트럴 밸브 레벨과 그리고 밑에 벤트리큘 레벨 거기서 조금 더 밑으로 더 틸팅하고 글라이딩해서 내려가게 되면 에이펙스 레벨까지 관찰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에이피칼 비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까 파라스트라 숏 엑시스 뷰 위치에서 조금 더 프로브를 엑실라 방향 그리고 왼쪽 리플보다 좀 더 아래 방향에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이 에이펙스에서 베이잘 방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환자를 조금 그러니까 프로브를 조금 더 위쪽으로 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디케이터 방향을 레프트 엑실라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 LV가 화면의 오른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LV 쪽은 조금 더 블랙 쉐입이고 RV는 조금 작게 표현되는 게 보이고요. 자, 이거는 리저널 월모션을 평가할 때 보는 보통 다이아그램인데 여기서 리저널 월모션 보기 위한 이거를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에이피칼 뷰에서 4챔버, 2챔버, 3챔버 때 어떤 플레인을 찍히는지 좀 대괄적으로 보여드리고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에이피칼 4챔버 뷰에서는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보여지게 되는 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60도 정도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투챔버 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60도 정도 로테이션 시키게 되면 3챔버 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3챔버 뷰에서 보이는 게 바로 에오틱 밸브가 되겠죠. 이 에오틱 밸브가 있는 septum이 바로 안테로셉탈이라는 점 조금 기억해 두시면은 나중에 리저널 월모션 평가를 한다거나 이게 어떻게 돌리면 이런 영상이 획득되는지 이해하는 좀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에피가 포챔버 뷰입니다. 에피가 포챔버 뷰 이렇게 호라이즌탈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아래에서 위쪽으로 쳐진다는 느낌으로 septum이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피가 포챔버 뷰에서 보이는 이 septum은 인테로셉탈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이는 뷰가 지금 LA와 LV 그리고 RV가 되어 있고 여기 각각 보이는 밸브가 마이트럴 밸브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피카 2챔버 뷰고요. 아까 4챔버 뷰에서 조금 더 카운터 클락 로테이션 60도 정도 해주시면은 2챔버 뷰를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영상은 획득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3챔버 뷰입니다. 3챔버 뷰는 아까 2챔버 뷰에서 조금 더 이제 카운터 로테이션 30도, 60도 정도 틀게 되면 에오틱 밸브가 보이는 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영상 획득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4챔버, 2챔버, 3챔버 할 때는 이 에이펙스 위치를 정확하게 꼭지점에 두시고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이제 그 심장의 모양을 잃지 않고 영상을 좀 예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챔버 뷰인데요. 5챔버 뷰로서는 리저널 월모션 평가하는 건 일단은 아닙니다. 다만 에오틱 밸브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플로의 속도를 재기 위해서 에피카 5챔버 뷰를 획득을 하셔야겠고요. 이렇게 4챔버 뷰에서 약간 프로그램 위쪽으로 살짝 칭칭을 하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5챔버 뷰를 만나게 되실 거고 여기에서 AV 맥스를 구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에피칼 뷰에서 꼭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안 좋은 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실수가 바로 그 포쇼트닝이 되겠는데요. 이 에이펙스가 툭하게 찍히게 되면 이거는 포쇼트닝 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프로그램을 좀 더 한 칸 아래에서 조금 더 라테럴 방향에서 접근하시면은 이렇게 LV가 블랙 쉐입으로 예쁘게 찍힐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이피칼 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파라미터들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시스톨릭 펑션을 위해서 심슨 레스들을 이렇게 에이펙 4챔버나 2챔버에서 영상 획득해 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일반에서 필요한 다이아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트의 이플로 벨로시티와 그리고 티슈 도플러 이 두 가지를 4챔버 뷰에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챔버 뷰에서 AB 맥스를 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핸즈온을 곧 하실 텐데요. 요 기본적인 영상 중에서 파라솔 롱 엑시스 뷰에서 이 기본적인 영상과 파라솔 숏 엑시스 뷰에서 AOD 밸브, 마이트랄 그리고 리드 벤트리클 에이펙스 레벨 영상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에이피컬 뷰에서 이 4챔버 뷰 그리고 5챔버, 3챔버, 2챔버 뷰까지 적절하게 만들어내시는 거 기원하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들어본 강의 중에서 진짜 에센스만 뽑아가지고 강의했습니다. 네. 강의하신 세 분한테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핸즈온 오프숍 기본 스캔 강의니만큼 기본에 충실한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들으신 강의를 리마인드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핸즈온 실습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강사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위치로 가셔서 핸즈온 실습 2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당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실습을 하실 수 있고 8시 20분 정도까지 진행한 후에 회의색을 할 예정이오니 진행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동하셔서 핸즈온 2부 실습